안녕하세요. 수박겉 학기입니다. 오늘은 동양 역사의 바이블, 사마천의 사기 중에서도 한나라 제후왕들의 흥망성쇠를 다룬 오종세가를 분석해보려 합니다. 단순히 옛날 왕자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운명, 그리고 한 제국이 어떻게 중앙 집권 국가로 완성되어 갔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정치 드라마입니다. 제후들의 삶을 비추는 거울, 오종세가의 세계로 들어가 보시죠. 오늘 다룰 내용입니다. 먼저 사마천이 사기 속에서 제후왕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살펴보고 당시 한나라를 뒤흔들었던 오초칠국의 난이라는 시대적 배경을 알아봅니다. 그 다음 한 경제의 아들들인 다섯 가문의 비극적인 운명을 전기적으로 분석하고 한무제가 추운령이라는 묘수로 이들을 어떻게 무력화시켰는지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 속에서 탄생한 고사성어와 사마천의 역사적 통찰까지 꽉 찬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오종세가는 한나라 경제의 아들들인 5개 가문의 이야기를 다룹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기록은 단순한 황자들의 전기 모음집이 아닙니다. 한나라 초기 황실을 지키는 울타리여야 할 제후왕들이 오히려 황제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이 정치적 딜레마가 어떻게 해소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서술의 정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마천의 사기는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황제의 기록인 본기, 제후의 기록인 세가, 그리고 인물들의 이야기인 열전이 있죠. 오종세가는 제후들의 역사를 다루는 세가 30편 중 29번째에 위치합니다. 춘추전국 시대에 강력했던 제후들이 지나고 한나라 건국 공신들의 이야기도 끝난 뒤 경제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봉건 권력의 전통을 계승하고 있지만 이제는 강력해진 황제권 아래에서 신하로 살아가야 하는 과도기적 운명에 놓여 있음을 암시합니다. 당시 한나라는 독특한 통치 체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군국제입니다. 진나라가 너무 급격하게 중앙 집권을 하려다 망했고 주나라는 너무 제후들에게 권력을 줬다가 약해졌죠. 한나라는 그 사이에서 타협했습니다. 중요한 곳은 황제가 직접 다스리는 군현으로 변방은 황족들이 다스리는 제후국으로 만든 겁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모순 덩어리였습니다. 황실을 지키라고 보낸 제후왕들이 세월이 흘러 힘이 세지자 오히려 황제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어버린 겁니다. 결국 터질 게 터집니다. 기원전 154년 경제가 제후왕들의 땅을 줄이려 하자 오왕 유비를 중심으로 7나라가 반란을 일으킨 오초칠국의 난이 발발합니다. 비록 3개월 만에 진압되었지만 이 사건은 황실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오종세가의 주인공들은 바로 이 반란이 일어나기 직전 혹은 그 와중에 제후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정치판 한복판에 던져진 셈이죠. 그럼 이제 이 격동의 시기에 제후왕이 된 경제의 아들들 5가문의 운명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임강민왕 유영입니다. 그는 원래 경제의 장자로서 황태자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유리의 오만함과 고모의 정치적 공작 때문에 폐위되고 맙니다. 설상가상으로 궁궐을 짓다 종묘부지를 침범했다는 죄로 소환되어 신문을 받게 되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할 북과 종이조차 받지 못하다가 결국 자결로 생을 마감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가 죽었을 때 수만 마리의 제비가 날아와 흙을 물어다 무덤을 덮어주었다고 합니다. 황태자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궁중 정치의 비정함을 보여주는 비극적인 인물입니다. 두 번째는 유영의 동생, 하간헌왕 유덕입니다. 형의 비극을 목격해서일까요? 그는 권력 대신 학문을 택했습니다. 진시황의 분석행위로 사라진 예책들을 수집하는 데 평생을 바쳤죠. 민간에서 귀한 책을 구하면 직접 베껴 쓰고 원본은 소중히 보관했습니다. 그는 실사구시, 즉 사실에 입각해 진리를 탐구하는 태도로 유학 발전에 기여하며 천수를 누렸습니다. 정치적 야심을 버리고 문화적 명성을 얻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입니다. 세 번째, 임강애왕 유아로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아주 짧습니다. 왕이 된 지 2년 만에 후사 없이 요절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죽자 그 나라는 즉시 중앙정부의 땅으로 회수되었습니다. 제후국이라는 것이 대가 끊기면 얼마나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는지 그 생물학적 취약성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는 강도여왕 유비입니다. 그는 5초 7국에 난 당시 불과 15살의 나이로 반란군 토벌에 나서 공을 세운 전사 왕자입니다. 황제에 대한 충성심으로 왕위를 얻었지만 훗날 흉노 정벌에 나가겠다고 했을 때는 거절당합니다. 중앙정부는 제후왕이 충성하길 바랐지만 독자적인 군사력을 갖는 것은 원치 않았던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서우왕 유단입니다. 그는 최악의 폭군이었습니다.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열등감을 잔혹한 폭력으로 풀었습니다.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을 온갖 핑계로 죽였기 때문에 교서나라의 관리로 가는 건 죽으러 가는 것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는 47년간 폭정을 일삼다 후사 없이 죽었고 나라는 폐지되었습니다. 그의 존재는 중앙정부가 왜 제후왕의 권력을 뺏어야 하는지 그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황태자 유영 학문의 길을 간 유덕, 요절한 유아루, 충성했지만 견제받은 유비, 그리고 폭군 유단. 같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났지만 그들의 성정과 선택에 따라 운명은 이렇게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사마천은 이들을 통해 제후왕이 걸을 수 있는 다양한 삶의 경로를 보여줍니다. 제후왕들의 시대는 어떻게 저물었을까요? 바로 경제의 아들이자 다음 황제인 한무제의 결정적인 한방, 추운령 때문입니다. 무제는 아버지 경제가 땅을 억지로 뺏으려다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그래서 물리적 충돌 없이 훨씬 세련된 방법으로 제후들의 힘을 빼기로 합니다. 바로 제후왕들의 가족애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원전 127년 반포된 추울령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제후왕들은 장자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다른 아들들에게도 땅을 나누어 주어라. 황제가 이를 허락하노라. 이전에는 장자가 땅을 모두 물려받아 왕국의 힘이 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왕이 아들들에게 땅을 떼어주면 그 땅은 왕국에서 떨어져 나와 황제가 다스리는 군에 속하게 됩니다. 아비가 자식에게 재산을 준다는데 거절할 명분도 없었죠. 이것은 은혜를 가장한 분열책이었습니다. 결과는 파괴적이었습니다. 거대했던 왕국들은 세대가 지날 때마다 잘게 쪼개졌습니다. 왕국의 장자와 동생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갈리면서 제후 세력은 내부에서부터 와해되었습니다. 한무제는 단 한 번의 전쟁도 없이 강력했던 제후국들을 정치적으로 아무 힘도 없는 수십 개의 작은 영지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사실상의 9년제가 완성된 순간입니다. 이 치열했던 역사는 우리에게 두 가지 유명한 고사성어를 남겼습니다. 하나는 앞서 본 학자 군주, 하간헌왕 유덕의 실사구시입니다. 사실에 입각하여 진리를 구한다. 근거 없는 추측을 배격하는 그의 태도는 훗날 고증학의 핵심 이념이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합리적 사고의 표본으로 남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부족훼손입니다. 경제의 또 다른 아들인 장사정왕 유발의 일화에서 나왔는데요. 좁고 척박한 땅을 받은 그가 황제 앞에서 춤을 추며 소매만 꼼지락거리자 황제가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유발은 제 나라는 너무 좁아서 몸을 돌릴 공간조차 부족합니다라고 재치 있게 답했죠. 황제는 크게 웃으며 땅을 더 주었다고 합니다. 열악한 상황을 기지로 돌파하는 정치적 지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사마천은 이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을까요? 사마천은 인물의 성품이 곧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유영의 비극은 어머니의 욕망이 불러왔고 유덕의 평안은 욕심을 버린 덕분이었으며 유단의 파멸은 스스로의 악행 때문이었습니다. 도덕적 품성이 결여된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오종세가는 세습 권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한 핏줄에서 성인군자와 괴물 같은 폭군이 동시에 태어나는 현실. 이것은 혈통만으로 권력을 주는 봉건제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결국 무제의 중앙 집권화는 이러한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역사적 필연이었음을 사마천은 그리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종세가는 봉건 제후의 시대가 저물고 중앙 집권적 제국이 완성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생생한 드라마입니다. 권력과 야망 그리고 운명이라는 주제를 통해 사마천은 후대 리더들에게 자신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을 남겼습니다. 이 거울은 2000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성찰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사마천이 그려낸 한나라 제후왕들의 세계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